12번의 거절, 자살 생각뿐 그녀를 살린 8살 소녀의 한마디. 낡은 카페 구석 한 여자가 유모차를 흔들며 냅킨에 무언가를 절박하게 적고 있다. 빗소리와 차가운 시계 소리만 들린다. 전 재산 영원. 이혼 후 아기 분유값이 없어서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30살의 싱글맘.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 여자가 몇 년 뒤 영국 여왕보다 부자가 될 확률. 여러분은 몇 %라고 보십니까? 나레이터가 따뜻한 커피 잔을 들고 시청자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여러분, 내 인생은 틀렸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고 자책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12번의 거절을 당하고도 끝내 세상을 뒤집은 조앤 롤링의 실화가 오늘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단번에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의 상처가 어떻게 기회가 되는지 그 소름 돋는 비결을 알게 되실 거예요. 꿈 많던 소녀가 공식적 실패자가 되기까지. 빗소리가 들리는 아늑한 거실. 나레이터와 친구 미수가 대화한다. 롤링은 처음부터 글쓰기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거야? 천재성? 글쎄,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공상가였어. 6살 때 토끼 이야기를 썼을 정도로 글쓰기를 좋아했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 어머니는 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시다 조앤이 25살 때 돌아가셨지. 어머니께 자기가 구상한 해리포터 이야기를 단 한 줄도 들려드리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됐대. 부모님이 반대하진 않았어. 작가는 배고픈 직업이잖아. 당연히 반대했지. 부모님은 비서가 되길 원하셨어. 하지만 조앤은 적성에 안 맞는 비서 일을 하면서도 몰래 소설을 썼어. 그러다 포르투갈로 떠나 영어 강사를 하면서 기자와 결혼했는데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지. 남편의 폭언과 불화로 결혼 13개월 만에 갓난아기만 안고 쫓기듯 영국으로 돌아온 거야. 30살의 아기 하나 안고 무직자. 진짜 막막했겠다. 그때 조앤의 상태는 바닥 그 자체였어. 난방비가 없어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종일 카페를 전전했지. 아기가 잠들면 차가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미친 듯이 글을 썼어. 그게 유일한 도피처였으니까. 당시 조앤은 스스로를 내가 아는 가장 큰 실패자라고 불렀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바닥이 그녀에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된 거야. 12번의 비수, 그리고 8살 소녀가 일으킨 기적. 낡은 타자기가 놓인 책상 위로 REJECTED 거절 도장이 찍힌 편지들이 쏟아진다. 그렇게 쓴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갔을 때 다들 혼란스러웠겠지? 너무 재미있어서? 아니, 전혀. 12개 출판사가 하나같이 거절했어. 애들이 읽기에 너무 길다. 요즘 누가 마법사 이야기를 보냐. 돈 안 되니까 그냥 직장 알아봐라. 조앤은 거절 편지를 받을 때마다 심장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대. 내 인생은 역시 안 되는구나. 우리 딸 우유값도 못 버는 쓰레기 같은 원고구나 싶어서 밤마다 울었지. 12번이나 거절당하면 나 같으면 진짜 다 태워버렸을 것 같아. 끈기도 대단하다. 마지막 13번째 출판사가 블룸즈버리라는 아주 작은 곳이었어. 거기도 사실 편집장이 원고를 거절하려고 책상 구석에 던져뒀거든. 근데 여기서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 편집장 뉴턴에게는 8살 난 딸 앨리스가 있었어. 앨리스가 아빠 책상에 있는 뭉치 중 1장을 우연히 읽게 된 거야. 어머, 그 꼬마가. 앨리스가 1장을 다 읽더니 아빠한테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대. 아빠, 이거 뒷이야기 어디 있어? 나 빨리 더 읽고 싶어. 제발. 아빠는 당황했지. 전문가들은 다 쓰레기라는데 8살 딸은 눈을 반짝이며 다음 내용을 달라는 거야. 결국 아빠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조앤에게 연락을 해. 당신 원고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네요. 일단 계약합시다라고. 와, 12명의 전문가를 이긴 게 고작 8살 소녀의 호기심이었다니 소름 돋는다. 그게 인생이야.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아도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 줄 단 한 명의 앨리스는 반드시 있어. 블룸즈버리 편집장은 계약금으로 단돈 250만 원을 주면서 조앤에게 이렇게 말했대. 작가는 돈이 안 되니 낮엔 다른 직업을 구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그가 틀려도 한참 틀렸지. 그 책은 출판되자마자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지금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됐으니까. 절망의 찌꺼기를 마법으로 바꾸는 법. 화려한 저택에서 집필 중인 조앤의 모습과 과거 카페에서 글 쓰던 모습이 교차된다. 성공한 뒤에 조앤은 행복해졌을까? 그 상처들이 다 나았을까? 조앤은 이렇게 말했어. 실패는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버렸고 나를 가장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영혼을 빨아먹는 괴물 디멘터 알지? 그게 사실 조앤이 우울증 때 느꼈던 그 차갑고 절망적인 감정을 형상화한 거야.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콘텐츠로 만든 거지. 우리한테는 약점이었던 게 그녀한테는 최고의 재료가 된 거네. 오늘 롤링 이야기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12번이나 거절당했을 때 그녀가 펜을 꺾었다면 오늘날의 마법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원고를 기다리는 8살 소녀 앨리스가 어딘가에서 다음 이야기를 달라고 외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고 나도 내 인생의 마법 지팡이를 다시 들어보겠다 결심하신 분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마법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선언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피지 않은 꽃일 뿐입니다. 그 이후 이야기. 억만장자가 된 싱글맘, 그녀의 진짜 해피엔딩은 무엇이었을까? 낡은 아파트의 좁은 창문이 서서히 넓어지며 스코틀랜드의 웅장한 대저택으로 변한다. 여러분, 통장에 1조 원이 찍히면 세상 모든 고민이 사라질까요? 유모차 끌고 카페 구석에서 떨던 그 여자가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된 후 그녀의 식탁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우리 그런 꿈 꾸잖아요. 로또 맞으면 가족들 다 모으고 복수도 하고 호강시켜줘야지. 조앤 롤링은 그 꿈을 실제로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겪은 진짜 사생활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의 정의가 조앤의 삶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될 겁니다. 드디어 찾은 나의 안식처. 빗소리가 들리는 아늑한 거실. 나레이터와 친구 미수가 다시 마주 앉았다. 상우야, 조앤은 그 이후에 다시 결혼했어? 첫 번째 남편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사랑이 다시 찾아오긴 하던가? 그럼 2001년에 마법 같은 인연이 나타났지. 마취과 의사인 닐 머레이라는 사람이야. 조앤보다 연하였는데 그녀의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상처와 진심을 알아봐준 사람이지. 닐은 조앤이 작가가 아니라 그냥 조앤으로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줬어. 미수 의사라니 멋지다. 첫째 딸 제시카는 새아빠랑 잘 지냈어? 응, 닐은 제시카를 자기 친딸처럼 아꼈어. 그 후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데이비드와 막내딸 맥켄지가 태어났지. 유모차 한 대 끌고 세상을 떠돌던 조앤이 이제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든든한 남편의 아내가 된 거야. 그녀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대단한 시상식장에 갈 때가 아니라 일요일 아침에 가족들과 평범하게 팬케이크를 구워 먹을 때래. 그 평범함이 그녀에겐 가장 간절했던 마법이었던 거지. 첫 번째 남편은 억만장자가 된 조앤을 보고 가만히 있었대? 말도 마. 전 남편은 조앤이 유명해지자 자기가 해리포터 집필에 도움을 줬다느니 하며 언론에 떠들고 괴롭혔어. 조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의 나약한 싱글맘이 아니었지.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며 가족을 지켜냈어. 상처를 딛고 일어선 여자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거야. 돈은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상우야, 솔직히 부럽다. 영국 여왕보다 부자가 됐다며?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써? 성 사고 슈퍼카 사고 그래. 조앤은 좀 달랐어. 그녀는 자기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가난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래서 엄청난 기부를 하기 시작해. 특히 루모스 엘 UMOS라는 재단을 세워서 전 세계 고아원의 아이들을 돕고 있어. 아이들이 시설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돕는 거지. 자기가 싱글맘으로 고생하며 딸을 지켰던 마음이 투영된 거야. 기부도 적당히 해야지 억만장자 순위에서 밀려날 정도로 했다며. 나 맞아. 그게 진짜 대단한 점이야. 기부를 너무 많이 해서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서 탈락한 최초의 인물일걸? 조회는 말해. 남는 돈을 쌓아두는 건 도덕적인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조회는 자기가 겪은 시련을 잊지 않고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그 돈을 썼어요.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의 품격 아니겠어요? 돈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올바르게 쓴 거네. 나 그렇지.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어. 한 부모 가정 지원 단체 회장을 맡기도 하고 난치병 연구에도 수천억을 쏟아부었지. 그녀에게 부는 사치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마법 지팡이 그 자체였던 거야. 그럼 조앤의 삶은 이제 고통 없이 평탄하기만 해. 너무 유명해지면 피곤할 텐데.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봐. 조앤은 유명해진 후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시달렸어. 파파라치들이 딸의 가방 속에 쪽지를 집어넣기도 하고 집 앞을 24시간 감시하기도 했지. 그녀는 유명해진다는 건 마치 사냥당하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수많은 소송을 통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냈지. 미숙을 쓰는 건 계속하고 있어? 이제 돈도 많은데 쉴 법도 하잖아. 조앤은 뼛속까지 작가야.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가명으로 추리 소설을 쓰기도 했어. 자기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책이 팔리는 게 싫어서 신분을 숨기고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었던 거지. 나중에 정체가 밝혀지긴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글을 써.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쓰는 거야. 배경음악이 웅장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바뀐다. 조앤 롤링의 해피엔딩 어떠셨나요? 그녀가 성에 살고 돈이 많아서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며 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 그 마음이 그녀를 진짜 행복하게 만든 겁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이 나중에 어떤 축복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앤도 카페 구석에서 떨던 그 시절엔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영상 지금 인생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처진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조앤의 이야기가 그 친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겁니다.